안녕하세요. 귀촌한담의 느린 영감입니다. 귀농 귀촌은 마치 이민과 흡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정말로 아는이 한 사람 없는 곳으로 귀촌하면 처음엔 무인도에 온 것처럼 막막하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도 합니다. 게다가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시골 텃세가 여간 아니라고 하니 주변 아무에게나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말이지, 아예 귀촌하기 전에 시골 가서 살고 싶어하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한 다리 건너 아는 이들을 몇 명 모아서 집단으로 한 지역에 동시 귀촌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크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귀촌하면 자칫 원주민들과 대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고, 함께 간 사람끼리는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와 도움을 바라게 되어 작은 실망도 반작용으로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혈육끼리도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어려운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게다가 낯선 곳에서 낯선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텐데 상대방이 그런 실수에 대해 과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 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저러잖아, 또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아니,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지낸다고는 하지만 그 도움이라는 것이 자로 딱딱 재거나 저울로 27.3g 이라면서 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누구는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자칫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 담아두고 저 혼자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사소한 일이 발단되어 폭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친구로서 1대1만의 관계라면 한바탕 했다가도 한 잔 술로 뒤끝없이 풀 수도 있겠으나, 귀촌은 거의 대부분 부부가 함께 가게 되니까 친구끼리는 마음을 풀었지만 배우자끼리는 앙금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 참 난처합니다. 오히려 텃세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텃세를 당하면 당한 만큼 미워하면 되지만 같이 공생하기로 약식한 사람끼리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귀촌단지라고 해서 건설회사가 집단으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단지에 입주하는 방식도 그리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우리가 귀촌하면서 가장 기대하게 되는 자유스럽고 획일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라는 미덕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해결책은 현지에서 귀촌 동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귀촌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절로 비슷한 시기에 귀촌한 사람들끼리 소문을 듣고 자연스레 알게 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도 귀촌한 사람이 있던데 하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래 주변 머리가 없는 편이라 먼저 나서서 친구를 만들고 하는 성품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명 가까이 귀촌 동기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귀촌한 사람 중엔 우리가 제일 나이도 많고 해서 귀촌 동기들이 인사차 먼저 찾아와 주어 왕래를 트게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처음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 자기들에게 좋은 조언도 좀 해주고 마음의 지주라도 되어주지 않겠나 싶은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를 직접 만나보니 이건 뭐 가르침을 줄 만한 어르신은커녕 완전 날라리 틀딱이라는 걸 깨닫고는 실망들 했을 겁니다. 하지만 행인지 불행인지 한동안 귀촌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보다 더 꼰대가 나타나지 않은 덕에 귀촌 동기들이 큰 형님이라 부르며 자주 우리 집에 모이곤 했습니다. 나중엔 돌아가며 각자의 집에서 모임을 갖곤 했는데, 비슷한 목적과 동기를 갖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역으로 귀촌한 동질감 때문에 상당히 끈끈한 유대감이 조성되더군요. 귀촌 동기 중에는 나이도 천차만별인데다가 전직 역시 천차만별이라 전기기술자도 있었고 중장비 기술자, 화가, 교회 장로, 카페 운영자 등 전직도 다양해서 누구 집에 컴퓨터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가서 고쳐주고, 집수리 할 때도 함께 가서 맞잡아주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집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서로 재능 기부를 해가며 즐겁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농사들이지만 일손 구하기 어려울 때 서로서로 품앗이 하듯 도와주며 지내니 참 좋았습니다. 귀농 귀촌 초보에게는 돈 주고 일꾼을 사서 쓰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서툰 솜씨로 거두는 초보 귀농인들의 초라한 농작물 수익금으로 농촌의 일꾼 임금을 지불하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큰 규모의 농장들도 농작물 수확 시기가 비슷한 탓에 일꾼들을 그때 많이 쓰기 때문에 일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쩌다 이장이나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꾼들을 몇 구한다 쳐도 대부분이 외노자들인 일꾼들의 행동이 또 가관입니다.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해보니 한국인들의 습성을 잘 알게 되어 최소한의 일만 하고 최대한의 일당을 받는 데 도가 텄습니다. 아침에 인력 소개서의 승합차를 타고 밭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사장님 여긴 왜 모닝커피 안 줘요? 소리부터 합니다. 그리고 새참을 달라, 빵이 적다, 반찬이 부실하다, 일하는 시간에는 민기적. 우리가 초보 농사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가관입니다. 완전 깔보고 훈수까지 두죠. 사장님 밥고랑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닐을 왜 저렇게 쳤지? 저 배추 다 죽었네. 깔깔깔. 열심히 일하는 외노자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농땡이 치는 못된 일꾼들도 많습니다. 지금 일손이 점점 부족해지는 농촌은 외노자들이 서서히 갑의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귀촌 동기들이 오며 가며 지나다가 일꾼들에게 여기 놀러들 왔나 어서 일들 해요 하고 한마디씩 해주고 지켜보다가 가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귀촌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세가 좀 공손해집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다른 일꾼들을 사지 않고 귀촌 동기들끼리 서로서로 품앗이로 일을 해주게 되죠. 대부분 일이 서툴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형편이니 일을 잘한다 못한다 소리도 들을 필요 없고요. 일하다 실수를 해도 서로 기가 막혀서 빵빵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 또한 공부가 되면서 겪는 즐거운 시행착오죠. 일을 마치면 일당 대신 농작물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원주민들보다 경험이 없어서 품질이 시원치 않아 팔로도 막막한 농작물을 동기생에게 처리할 수도 있고 현찰로 지불해야 하는 품삯도 안 나가니 큰 힘이 되죠. 게다가 귀촌 동기들끼리는 서로서로 솔직하고 실질적인 정보 교환도 용이하고요. 어디 가니까 장작이 많더라. 농협에서 이번 달에 지원금 나온대요. 정책이 바뀌어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더라. 요즘 어디에서 퇴비 싸게 준다던데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야말로 외로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게 되었죠. 지인들과 여럿이 함께 귀촌해서 앞집, 뒷집, 옆집으로 붙어 살다가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 귀촌 동기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 개인 사생활도 서로 지킬 수 있고 감정이 상하면 좀 시간을 두고 안 만나면서 마음을 다듬을 여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못 보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기도 하고요. 우리도 지금까지 말한 과정대로 귀촌 동기들이 생기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동네에서 바로 옆집의 가까운 이웃들과 친밀해지게 되고 귀촌 동기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자연스레 줄어들었지만 각자 자신이 자리 잡은 동네에 녹아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귀촌 동기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너스로 그런 시간 후에는 귀촌 동기 중에서 각별히 마음이 가서 나에게 손 내밀면 언제라도 달려가 돕고 싶은 동기도 생기고 내가 손 내밀면 달려와 줄 동기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귀촌과 함께 좋은 도반이 생기는 기쁨도 느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5일과 30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